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찐이야를 하고 싶은데 어제 미진 씨가 너무나 좀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또 금요일이에요, 벌써. 금요일인데, 어제 미진 씨가 좀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으니까, 오늘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 좀 활기차게 좀 끝나길 바라지만, 일단 뭐 기대감 갖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까지 미진 씨를 봤거든요. 와, 어제 정말 와, 변동성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전날에 어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 폭락을 보였습니다. 폭락을 보였고 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도 약세 흐름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만약에 미증시가 이렇게 영향이 좀 크게 되면 국내 증시도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겠다. 뭐 추가적인 뭐 대세 하락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있었던 그 이슈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많이 나눌 겁니다. 자, 우리 서윤님, 미도리님, 김정현님, 김상리님, 미드코님, 라인님, 그리고 박성철님, 윤나만님, 라인님, 완두님, 제이제이님, 네,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해드리죠, 뭐. 여러분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의 전태진입니다. 뭐, 노래 부르는 건 뭐, 제 시그니처라서 상관없는데, 또 우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제가 좀 자중했습니다. 네. 땡큐님 반갑습니다. 네, 라인님. 근데 저는 괜찮게 봐요. 이게, 약간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이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유한하다 보니까는 지금 조정에 대한 부분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비중을 다 채워놨다면 더 투입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거지. 전 지금의 조정이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분과 갖고 있지 않은 분의 어떤 그 스탠스가 좀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쵸?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포트를 구성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야, 우리가 화수분 같이 돈이 매일 나올 수 있는 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회가 되겠어요. 그쵸? 그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어 감안을 하고 가보자. 뭐 대응을 하고 다시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시작하자마자 진짜 눌리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나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와, 진짜 급등을 보였다가 어제 또 급락을 보이는데 야, 미국 주식이 이 정도까지가 되나? 야, 이거 너무 좀 너무 이상했어요. 그쵸? 뭔가 근데 최근에 흐름이 그랬으니까 피미즘에 이렇게 보시면 눈이 아파요. 그죠? 엔비디아가 3.61%, 테슬라가 3.45%. 테슬라가 3.45% 빠졌는데 지금 보상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됐었거든요. 머스크가 빠지네 마네 하는데 네, 통과됐다고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1조 달러 보상안 통과될 거였으면 어제 왜 빠뜨렸냐고요. 그쵸? 어쩌렇게 밀리게 할 거였으면 참 테슬라를 매수하신 분들,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또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과됐습니다. 네, 조주현님, 네, 반갑습니다. 불금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불금을 보내셔야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일단 미증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간단하게 요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미진 씨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들. 지금 자리가 다우지수는 그나마 좀 자리를 지켜주고 있지만 나스닥이 이탈을 했어요. S&P 500도 자리가 이탈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로는. 만약에 이제 오늘 저녁에 반등을 보여주면 괜찮겠지만 오늘 저녁에도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요. 추가적인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추세가 조금 일단 이탈이 됐다. 우리 여기서 경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미국 증시가 왜 빠졌냐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해고 건수가 22년 내 최대 기록을 했다. 그쵸?
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또다시 나온 그 챌린저 그레이에서 나온 건데 뭐 10월 한 달 동안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지난 20년간 10월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20년간 10월만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규모다. 20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2025년인데 2005년하고 2025년하고 같겠냐고요. 다르잖아요. 그때 상황마다 다른 건데 이거 너무 그 AI 쪽으로 좀 핑계를 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만약에 AI 때문에 정말 인원이 감축이 되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뭐 나중에 뭐 AI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겠죠. 대통령이 무슨 필요고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쵸? 너무 조금 오바를 했다 AI 쪽.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고용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런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건 그 챌린저 앤 그레이에서 나온 지표가 20년간 그래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라는 데에서 시장이 위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ADP 발표했던 거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방안이잖아요. ADP는 견조한 지표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요. 결국 미국 정부가 이제 연방 정부 그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노동통계국의 그 정부 차원의 통계 수집이라든지 경제 지표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민간에서 발표하는 이 경제 지표에 더 주목하고 여기에 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셧다운이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장기화가 되는 부분도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주고 다만 이제 저번에 민주당이 이제 초당적 회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그 대립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으로 봐서 셧다운이 이번 주는 모르겠습니다. 힘들겠죠? 장기화가 되고 있다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경색되니까 AI 관련된 종목들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재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공화당의 선거가 좀 패배했잖아요. 그쵸? 11월 4일 날 이제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뭐 레임덕이다 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모이면서 주가가 위축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AI 버블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오픈 AI 재무 책임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데이터 센터용 AI 칩 자금 조달을 좀 할 수 있도록 정부 방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sak스가 AI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금융 지원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는 AI에 대한 연방 구제금융 없을 거고 미국에는 최소 5개의 어떤 그 프론티어 모델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망하면 다른 회사가 그걸 채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오픈 AI 그 샘 올트먼도 너무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 진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제 오픈 AI 때문에 버블로 또 재발이 된 거죠. 오늘 미진 씨를 좀 많이 말씀드리네요.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셧다운 장기화와 지금 민간 고용 지표 발표가 대조적이었지만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이번에 그 뉴욕 시장도 선거도 문제가 좀 됐다라는 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FOMC 연준에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매파적인 발언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연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당분간은 중단하는 쪽으로 이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꼽히는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도 현재 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기조가 약간 좀 긴축적인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시각을 좀 표했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3번의 FOMC를 남겨뒀을 때 연내 참 2번 정도만 금리 인하하면 좋겠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뭐 또다시 분위기가 바뀌면서 연내 3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내 2번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기대감이 이제 2번 해버리니까 3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매파적. 그러니까 어제는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을 어제 그렇게까지 억누르게 할 정도의 하락은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AI 버블로는 계속 나올 거고요. 조정 없는 상승은 없을 겁니다. 그쵸?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만 아쉬운 건 서학개미, 동학개미 흔히 얘기해서 우리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아쉬운 건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조정은 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조정이 오고 나면 어차피 주식은 다시 올라갈 거다. 대세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 여기서 진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종목들이 빠지고 어떤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하락 추세가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JHK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조심조심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죠. 풍부한 유동성이 있지만 지금 B2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조주현님 생뚱맞긴 하지만 주식 초보인데 뭐부터 해야 되나요? 당연히 굿모닝 작전 출근길 주식부터 보셔야겠죠. 농담이고요. 우리 시바바스님 계좌 개설. 개인적으로 지금은요. 만약에 주식을 아무것도 안 사셨다면 일단 오늘까지는 보세요. 지켜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 증시는 오늘 금요일이고 그리고 오늘 또 지나면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매매를 안 하셨고 초보시라면 일단 오늘 하루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주식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하루하루 매매 일일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준이 근데 방송에서 되게 많이 오래 뵀는데 그죠? 초보시라니까 의외입니다. 근데 이러면서 또 고수이실 수도 있어요. 의외의 실력자. 제야의 고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바로 이제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증시는 이렇게 빠졌다. 제가 어제 미증시 보면서 너무 놀랬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오늘 이슈와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도 어제 새벽 늦게까지 미증시 보면서 이 PPT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제 우리 장중 무료 방송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이야기가 그 기사로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증권가 코스피 7,500까지 간다. 참,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재명 정부에서 5,000포인트, 5,000피 간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증권사의 어떤 파격 전망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계속 미증시는 AI 버블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AI 산업에 대한 그 거품론은 시기상조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론 긍정파, 버블론 부정파가 있겠죠. 그러니까 KB증권이 어제 그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년 목표입니다. 내년 목표 코스피 지수를 5,000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강세장 시나리오가 됐을 때 7,500선을 제시했습니다. 자, 강세장 시나리오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 무슨 얘기냐면 3조 호황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 그냥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확장될 것이고 코스피 실적 사이클을 시작으로 해서 1985년 이후에 4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강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향후 실적 전망 변동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실적 전망 변동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열어놓긴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최고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7,500선까지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3조 호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저유가, 그리고 저달러, 그리고 저금리 3조 현상에 힘입어서 한국 경제가 1986년부터 89년까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시기를 3조 호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조 호황에 대한 그러면 이 증시를 누가 견인을 할 거냐? 만약에 5,000포인트, 7,500포인트 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이거를 견인할까 생각을 좀 한번 해보니까 결국 반도체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보고서에서는 반도체와 전력이 견인할 거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36% 증가한 40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3조 원에 따른 밸류에이션 확장, 그리고 코스피 실적 사이클 시작. 그리고 이것도 하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국내 국장의 그 PBR 글로벌 국가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 PBR이요 1.4배예요. 1.4배인데 전 세계 증시 평균이 3.5배입니다. 대비했을 때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2.2배, 일본이 1.7배. 그러니까 각각 37%, 21%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렇게 봐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PBR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이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과거 조정 요인과는 또 다른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제가 이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전에 조선이 사이클이 나와서 상승이 나왔던 그 조선하고 최근에 조방원의 조선이 올라갔던 그 조선하고 같은 조선 섹터지만 이게 모멘텀이라는 것들은 확실히 다른 거다. 그래서 상승률 자체도 다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도 지금 보고 있는 게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향후 강세 시나리오장에서. 라는 겁니다. 지금 미증시가 밀렸고 국내 증시가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대세 뭐 하락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밀렸지만 오늘 테슬라 보상안이 통과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히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그 보상안이 통과가 되면서 오히려 오늘 이 테슬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혹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쿨라임께서 코스닥 바이오 2차 전지 어제 제 장중 공개 방송 참여하셨으면은 들으셨을 텐데 어제 제가 뭐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도 만들어 드렸고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으로 또 수익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오전장에는 그렇게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오후장에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제 결국은 그겁니다. 코스닥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강세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일정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움직임이 좀 나와줬어요. 어제 제약바이오 대장주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주고 있던 부분들도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따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할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보상안 통과. 저는 기본적으로는 죄송해요.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그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라는 키워드를 가진 부분들에서 제약바이오는 다른 부분이지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제 미증시 밀리는 걸 보고 자 그렇다면 증시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인가 하락 전환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찰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는 증권사에 대해서 증권사 보고서에 나온 이제 파격 전망 그러니까 즉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제가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그 경계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렸잖아요. 왜? 그 B2의 늘어남은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라고 보면 좋은 거지만 이 B2가 문제가 됐을 경우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경향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제 머릿속에서는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나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이거구나. 여기엔 손절가 무조건 잡아야지 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과 원칙은 무조건 지킵니다. 그 기준선을 이탈했다가
뭐 나중에 꼬리 달고 올라오면 그때 다시 재매수할지언정 무조건 이 원칙은 저는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주식은요. 대응의 영역이에요. 물론 예측돼야 되지만 대응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 예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럼 딱 거기가 되면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응의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나.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대응해야겠죠. 최근 지수 약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국내 증시가 작년 8월 블랙 먼데이죠. 블랙 먼데이 이후에 역대급 변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증권가라든지 우리 투자자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이라든지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단기적인 어떤 그 조정으로 보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업계나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곧버스를 많이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락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겠지만 지금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반도체 이런 중장기적 모멘텀은 아직 유효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량주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 주도주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어제죠.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이번 달 들어서 지금 4거래일 동안 코스피의 일평균 일중 변동률이 3.21%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1.8배 늘어난 규모고 이게 블랙 먼데이 직후 8월 7일 날이 3.29%였거든요. 그때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건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대규모 이탈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네, 보송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 조정을 추세 전환보다는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중론이긴 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단기 조정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정을 어차피 할 거면 이렇게 길게 천천히 길게 미끄러 떨어지는 것보다 이거 피말리거든요. 한 번에 팍 떨어졌다가 빨리 올라가는 게 나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AI와 정책 모멘텀이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단기 조정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약세 압력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시장이 좀 비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비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장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이 적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반대 매매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일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의 소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주 단으로 수급이 몰렸고, 그러니까 미수 종목의 그 담보 비율이 떨어지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날 지난 4일날 반대 매매 금액이 162억 원, 지난 9월 29일날 197억 원 이후 최고치예요. 이해되세요? 지난 3일에도 133억 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날. 그런데 떨어졌다는 거죠. 통상적인 반대 매매 규모와 비교해서도 크게 늘어났고 보통 지수가 급락한 경우에 반대 매매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대주적으로 반대의 모습. 오늘은 제가 저녁 9시 생방송 이후에 오늘은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비이성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 하락 물론 이제 꼬리를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저는 단순하게 지금 엊그제도 꼬리를 달았거든요. 그쵸? 엊그제 잠깐 차트 잠깐 보고 할까요? 잠깐 차트를 보면 자 지금 주식이 보면 엊그제도 꼬리를 달아주고 양봉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기술주 한번 볼까요? 나스닥 보게 되면 이렇게 꼬리 달아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합 좋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그 예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견조하게 꼬리를 달고 올라와줬지만 기술주 같은 경우 나스닥 빠졌습니다. 이탈 조금 했어요. 반도체 지수는 아직
하방대에 대한 룸이 조금 더 남아있는 부분들, 저 아래 꼬리가 지지가 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아직 하방이 열려있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S&P 500은요 일단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상승장에서도 반대 매매가 나왔다고? 늘어났다고? 이게 우리가 시선을 좀만 바꿔보면요,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지금 대형주 단에서 지켜주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상승장인데 중소형주, 소외된 중소형주에서 반대 매매가 나왔다. 그럼 반대로 대형주 단을 중심으로 한 하락이 이어진다면 이 반대 매매는 좀 더 커지겠죠. 제가 반대 매매가 왜 두렵다라고 했죠?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강제적인 반대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투매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투매가 나오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고 그 주가 하락을 보고 또 투매가 나온다는 거. 투매는 투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동성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느낌표님, 당분간 AI 로봇은 힘들어 보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미증 시가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동수 저 전태진입니다. 전태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시장은 지금 하락 추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악재들이 결국 셧다운 장기화가 됐지만 이거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장기화가 된 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본다면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AI 버블론, 과열권은 인정하는데 버블론은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따가 제가 반도체 이야기 드리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다가 오늘 못한 내용들, 오늘 다행히도, 그러네. 오늘 제가 다행히도 7부 11시 반에 그리고 12시 반까지 이어지는 이 굿모닝 작전을 제가 또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내용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11시 반에서 12시 반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오시면 동영상 업로드가 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남아있는 이슈를 보게 되면 젠슨왕 중국 AI 경쟁에서 미국 제칠 것, AI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트럼프 비만 치료제 약값이나 협상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좀 해드리고 간단하게만 조금 언급해드리면 젠슨왕 CEO가 이제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국가적으로 보조금도 해주고 전기료도 싸게 하고 면제로 해주고 지원이 있는데 왜 정부는 안 해주냐, 규제가 너무 많다. 이야기는 그냥 기술 규제와 완화의 필요성을 부각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디램, 랜드 플래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HBM 가격 인상을 했죠. 그리고 우호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젠슨왕 CEO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톤을 좀 다운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약값을 지금 가격 250에서 350달러로 결정을 했고요. 자,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특정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장 방안 추진하고 있고. 자,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비싸서 못했던 사람들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접근성 개선, 그러면 점유율 확대, 판매량 증가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좀 오늘 적었어요.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자, 다행히도 오늘 제가 7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11시 반, 12시 반에 다시 만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고 지금 이 두 가지 섹터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부의 출근길 주식에 이어서 오늘 또 7부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한국경제TV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입니다. 제가 오전에 1부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7부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오늘 1부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쵸? 네, 꿈꾸는 겨울나오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전시 시간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들 뭐 식사하러 가시려고 준비 중이신 건 아닌데, 아는데,
그래도 이거 좀 틀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제가 미증시 이야기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같이 드렸었죠? 네. 찐찐찐찐이 안 해서 좀 서운하시죠? 근데 오늘 시장이 많이 밀려요. 그쵸?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초에 제가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면, 자, 증시 일정, 그 이슈 체크 포인트에서 코스피 7,500까지 간다. 긍정적인 부분들. 찐찐찐찐찐이야. 네,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실까봐. 그런데 물론 저는 이제 파이팅 있게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원하셨으니까 한번 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슈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이었던 증권가의 7,500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긍정적인 강세장 시나리오고, 근데 우리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좀 많은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젠슨왕 AI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일단 오늘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그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오늘 장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쵸?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요. 지수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어제 미증시가 하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쵸? 어제 미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아시죠? 그쵸?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고용지표의 불투명, 불확실성 때문에 엊그제 ADP는 좋게 나왔지만 어제 다른 지표에서 나온 것들은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I 버블론 다시 이야기 나왔죠. 오픈 AI가 그 데이터 센터용 대규모 칩의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연방 정부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던 그 발언들이 있었는데, 우리 AI 차르가 지원할 이유 없다, 안 지원 안 할 거다, 망하는 회사가 있으면 다른 회사가 다시 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연방정부의 어떤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선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AI 버블론, 오픈 AI가 그럼 돈이 없다는 얘기인가? 라고 이게 인식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을 보였던 부분들이고, 여기에 또 연준 의원들도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이러다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단 코스피는 그나마 21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코스닥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코스닥이 21선 이탈해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만약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지표상에서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21선을 부근에서 지지를 못 해주고 그대로 오늘 아래꼬리 못 달고 밀리게 되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코스닥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포트 중에서 코스닥 대장주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 코스닥은 정리를 좀 해볼 그런 의향을 좀 가지고 있을 만큼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쵸? 맞죠, 여러분들? 그래도 일단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게 되면 결국은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고용지표에 대한 둔화, 그러니까 지표가 불확실성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고용지표 그 셧다운이 해결이 되면 지표는 잘 나올 거란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도요. 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좀 많은 게, 원래 올해 연내에 2번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는 기대감이 2번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제 연내 3번까지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니까 이제 연내 3번이 아니면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그 심리는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 지표 그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찌됐건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다.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수가 약해지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음, 지수가 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제 양봉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약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저 역시 또 이제 SK하이닉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똑같이 삼성전자와 약세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HBM 관련된 부분들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오늘 시장 어렵습니다. 그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오일선 부근에서 아직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이 밀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항상 제가 지수 플레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수가 상승장을 가게 되면요. 맞아요. 지수가 상승장을 가게 되면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고요.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개별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ETF 관련된 종목들로 수익을 쌓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맞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왜냐면 이 시장이요. 물론 어제 미증 씨가 밀려서 더 화가 나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우리 지수에 대한 부분들 에이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들이 작용되면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버스를 투자했던 분들도 많이 손절을 하고 이제 개별 종목들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다라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거를 지표 이거 보면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우리 지수의 시장 종합입니다. 자, 보시면 물론 이제 지수가 약하긴 하니까, 그쵸?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종목이, 코스피는 118개,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785개,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하는 종목이 225개,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1438개입니다. 6배가 넘어가요. 6배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지수 낙폭이라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조금 많이 힘든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물론 저 역시도 지수가 지금 이 조정이 저 역시도 단기 조정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라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유유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한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정상적이긴 해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주들이 움직이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2차전지,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그쵸? 이거는 되게 정상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 지수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적인 시장이지만 비이성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급 쏠림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몇 개의 제약 바이오에 수급이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고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지만 대장주들 밀리면 지수가 같이 밀리는 그런 비이성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지수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되면요.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줄 아세요? 뭐 소비주 그런 거 말고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지수가 오히려 약하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노타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상장했던 이노테크도 이렇게 따따블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삼익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수급이 돌았고 그 다음에 노타로 들어갔고 노타에서 이제 오늘 이제 이노테크로 들어간 부분들인데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한번 답변을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자, 뭐 점심시간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안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습니다. 일단 질문을 여쭤보기 전에 우리 콩민님께서 지수가 무너지면 맞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지수가 지금 비이성적인 흐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 대장주 위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혹은 다른 종목들이 안 올라가고 대장주가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지수가 떨어지는 즉 대장주가 밀리면 그동안 소외되고 떨어졌던 종목들이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 시장은 비이성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만 그래도 이미 올라갔던 종목들 주도주를 높은 가격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키 맞추기 좋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갈 때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판 관련해서 심택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올라간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주를 좀 잡으셔야 그나마 수익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조정이 여러분들 보실 때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어질 것 같아요?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음, 아니면은 그냥 단기 조정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까? 웨인이요. 그래도 보시면 웨인이 그래도 오늘 원래 웨인이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었어요. 매수해주고 있었는데 바뀐 겁니다. 지금 매도로 바뀐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단기 조정으로 좀 보고 있는 이유도 물론 이제 미증시가 보게 되면 미증시도 괜찮아요. 밀리긴 했습니다만 미증시도 보시게 되면 다행히 다우지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기술적인 분석밖에 안 되는 건데 다우지수도 지금 다행히 자리를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 여부를 한번 더 봐야 될 겁니다. 오늘 한번 더 미증시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S&P 500도 체크해 봐야 돼요. 왜? 일단 21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악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악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 투자자의 어떤 심리를 읽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S&P 기술주 봐야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재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안 좋았을 때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받쳐주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혹은 다른 종목들이 안 좋을 때 엔비디아가 지켜주는 흐름들도 보여줬거든요. 우리 숑숑숑님이 단기 조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단기 조정이었으면 좋겠고 단기로 끝나면 좋죠. 그렇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건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적으로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고 국내 증시도 저는 일단은 단기 조정이지만 우리 지금 시노테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단기 조정을 보지만 우리 황재幹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의 흐름도 예상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지금 시장이요. 상승과 하락이 충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를 못하는 구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측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장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지금 단기 조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무작정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승과 하락이 충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의 흐름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차분하게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2부 방송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올라가길 바래요. 그리고 단기 조정으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동준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그동안의 시장은요. 그동안의 시장은 외인이 주도했던 시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외인이 빠지면서 시장이 밀리는 것도 맞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주도는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외인과 기관이 빠졌을 때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견조하게 지켜줄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게 바로 풍부한 유동성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만약에 이러다가 오늘 꼬리 달고 올라오면 어때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은 대장주 역할로 갔기 때문에 대장주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시장은 맞습니다. 이거는 자, 비이성적인 시장 안 좋아.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분들 계좌가 상승장에서 소외를 받았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 시장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었을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좋은 종목이었고 그런 종목들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비이성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대장주로만 수급이 쏠려. 대장주를 안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 종목이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의 잘못입니다. 비이성적인 시장의 잘못이 맞아요. 근데 이제 비이성적인 시장이란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쵸?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아, 시장이 비이성적이었구나. 그렇다면 그 비이성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 대장주도 밀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단기 조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코스닥 지수도 아래꼬리 달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해야죠. 그렇죠. 유유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웃긴 건 예전에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과거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이때는 삼성전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한번 지수가 삼성전자 급락을 보이고 나서 대장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이번 장 같은 경우는 보통의 시장은 상승장이면 대장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그 당시에는 이차전지는 코스닥을 주도했으니까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요 시장을 지켜줘요. 견조하게 지켜줬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딸려있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달라요. 대장주가 올라가니까 오케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겠지, 더 타이트하게 더 탄력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지 라고 했지만 결국 그 전략이 안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장, 비이성적인 시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데, 자, 여러분들 외국인 이탈에 대한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가 느끼고 있는 바를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정이라고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는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면 환율. 환율도 진짜 1450원까지 가면서, 그쵸? 근데 보시면, 자, 환율이 올라가면 왜 외국인의 투자가 빠질까? 그쵸? 제가 환율 이야기하고 지금 다라이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가 빠지는 게요. 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종목을 팔아서 달러를 원화로 사서 교환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는 입장에서 달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달러의 강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결국 지금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들도 결국 미국의 어떤 그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셧다운이 해결되면 다시 올라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셧다운이 해결되면서 달러가 안정화를 좀 하게 되면 결국 외국인의 자금도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PBR로 봤을 때 현재 코스피의 PBR이요
1.4배였습니다. 전 세계 증시 평균이 3.5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대비했을 때 60%라는 게 낮은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가 2.2배, 일본이 1.7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PBR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단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펀더멘털이 약한 거에 맞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에도 영향받아,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받아,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 제가 오늘도 혹시 2부 방송을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크게 빠지고 크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지수가 이렇게 한번 급락을 보여주면요. 차라리 빨리 이렇게 밀리고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찔끔찔끔 내려가면요. 이게 더 피말려요. 자, 똑같은 10%의 폭이 빠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뭐 하루 이틀 만에 진짜 빠지면 충격이긴 하겠지만 그쵸?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느리게 되면 더 힘들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빠질 거면 확실하게 팍 빠지고 나서 올라오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찔끔찔끔 빠지는 게 왜 피말리냐면요.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하고 기대를 하게 돼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 아,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 있겠지?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손절 타이밍을 놓칩니다.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아싸리 쫙 빠져버리게 되면 애초에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 모시고 할 때 제 스타일이 그래요. 작년 8월 2일 날,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왔을 때 급락 나왔을 때도요. 이때죠. 이때 급락 나왔을 때도 저는 이때 9시 11분에 모든 종목을 정리해버렸어요. 지수가 하락하는 걸 보자마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ETF를 했죠.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종목. 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좀 냈고 그리고 반등하는 거 확인하자마자 다시 종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좀 확고하게 명확하게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장의 비이성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힘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라도. 자, 우리 박동준님께서 좋은 종목 개미털기에 털리지 말고 버티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이 뭐 진짜 조정이 우리가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률 싸움이라서 단기 조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버티시는 것도 좋죠. 근데 이게 참 오늘 어떤 생각이 좀 나냐면요. 개인적으로 오늘은 화수분이란 거 아세요, 여러분들? 화수분? 화수분 아십니까? 화수분 아시죠? 그러니까 화수분이 우리가 거기 그 화수분에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우리가 화수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시장이 정말 화수분이 생각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시장을 조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시장이 난 오히려 이럴 때 종목들을 좀 더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놓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맞다면 우리가 돈만 있었으면 중요한 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쵸?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봤을 때 물론 지금 코스닥이 좀 더 밀리긴 하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계속 밀리진 않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왜 이 부분이 아쉽냐면 돈이 있다면 매수를 했겠죠. 우리가 현재 자금이 있다면 지금 조정 구간에 좋은 종목들, 대장주 내려가는 종목들 매수하면 그만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포트를 구성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종목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정장을 못 견디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포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화수분처럼 돈이 매일 나오고 외인기관처럼 돈의 자금이 무한하다면 사면 돼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자금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요. 지금 시장이 조정장이다 하더라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고, 그쵸? 지지가 되는 부분들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이탈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날 수요일 날 저점 포인트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는 또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과감하게, 저는 과감하게 대응을 좀 할 것 같아요. 왜? 지수가 하락해도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리스크 관리해야죠.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해야죠. 그냥 무작정 버티는 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에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종목이, 내가 가진 종목이 삼성전자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떨어지는 걸 계속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한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야 결국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터닝 포인트 했을 때 재공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예요? 2024년 7월부터 쭉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적어도 2025년 5월까지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최근에 진짜 급등이 나와서 손실분을 다 거의 확보하고 다 수익권으로 돌아가신 거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도 10만 전자가 아니었고, 그쵸? 9만 전자가 아니었고 8만 전자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 그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그쵸?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자, 오전장 특징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참 그렇습니다, 그쵸?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뭐였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면세점, 그쵸?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를 바랬었는데 안 움직였어요, 그쵸? 근데 인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두 개는 이제 관련 계열이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 실적 발표들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오늘 강하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다? 그만큼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화장품 방에.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 자, 여러분들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연속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자, 화장품이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 1번. 연속성이 없을 것 같다 2번. 이렇게 좀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속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연속성이 크게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진 거고, 그리고 실적이 조금, 특히나 북미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토리박스님은 1번 누르셨는데, 왜냐면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실적이 북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화장품 관련된 실적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더 많이 팔리는 거, 혹은 이제 한알령으로 무리가 됐던 이제 중국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좋은 그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미국은 중국을 계속해서 제재할 겁니다. 왜?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을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게 패권을 뺏기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폐 전쟁도 계속했던 거고 패권 전쟁들도 계속한 겁니다. 그런 미국이 중국이 발전될 수 있게 놔둘까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중국에 수출 통제 제한을 한다라는 건 바로 이 트럼프 행정부,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을 얼마만큼 견제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정상회담 의제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밑에 있는 장관인데 제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결국 어, 최신 칩을 중국에 보내게 되면 중국에서 어떤 그 AI 발전도 있지만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다. 미국에. 그런 논리로 설득을 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제를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젠슨왕 CEO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잠깐 이거 오전에 못다한 설명인데 이거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젠슨왕 CEO가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여기에는 젠슨왕 CEO라든지 그 오픈 AI 재무 책임자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어떤 게 녹아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재무 책임자는 그 오픈 AI의 그 최신 칩, 데이터 센터 최신 칩 자금 조달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행정부는 연방 정부 구제 금융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젠슨왕 CEO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런던에서 열렸죠, 이번에. 런던에서 맞습니다. 모건킴님.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AI 미래 서밋에서 AI 경쟁에서 결국 중국이 미국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건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엔비디아 미국 칩을 중국에 줌으로써 의존도를 높여서 중국을 발전 못하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또 모르는 문제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긴 해요. 논리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가 중국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가짜, 짝퉁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만큼 잘 따라하고 베낀다는 표현 좀 그런 것 같고 잘 따라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데 단순하게 뭐 최신 칩이 아니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로 되지 않을까요? 그건 저는 그렇게도 걱정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인데 플러스 알파로 지금 그 젠스랑 CEO가 중국이 이길 거다라고 했던 전망의 근거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기술에 대한 규제를 거론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이제 서방 국가들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냉소주의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각자 규제를 채택하게 되면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이죠. 50개 주에서 규칙이 다 다르면 그 기술 기업들은 주마다 다 다른 조건들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중국이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주주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의 지원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AI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빵빵하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전기도 무료죠. 중국이 기술 기업에 지급하는 에너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현지 기술 기업이 엔비디아의 AI 칩이 대체품을 훨씬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칩이 고성능 칩이잖아요. 엔비디아 A 그 고성능 칩이 연산 능력이라든지 전력 효율성 면에서 화웨이나 중국산 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팩트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의 어떤 장점을 굳이 쓸 필요 없이 상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중국이 바이트댄스라든지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그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해서 에너지 보조금을 증액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기술 규제 완화해달라.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돌려 말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정말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기보단 이런 위험들이 있으니 나라에서 미국에서 좀 도와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우리 국내 반도체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잖아요. 최신 D램 DDR5 가격도 이번 주에 30% 급등을 했고요. D램, 낸드 모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슈퍼사이클 장기화의 전망이 실리고 있고, 이런 것들만 본다면 참 반도체 관련된 정보들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지수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약하니까 어, 뭐 잘 되길 바라야겠죠. 그쵸? 그렇지만 아직은 쉽게 일단 기술적으로 코스닥이 일탈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흐름을 좀 봐야 되고요. 혹시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참고로 보시 되고 다만 오늘 여러분들 무리하게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조정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매매하시기보단 오히려 오늘은 좀 관망하는 게 맞다. 제가 실제로 우리 VIP 클럽 가족분들도 오늘은 기존에 포트되어 있는 것들은 가져가고 있고, 그쵸? 그리고 어제 포트를 구성했는데 수익인 종목도 있고 손실인 종목도 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을 좀 심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굳이 무리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장이니까.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냥 좀 편안하게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모든 어떤 그 시황에 대한 부분들하고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2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2부 방송을 못 보신 분들 혹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채널 오면은 2부 방송 업로드를 좀 해드려요. 그러니까 개인 쇼츠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전에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매주 아침 월요일 7시부터 7시 반까지 하고 있거든요. 7시부터 7시 반까지 하고 있으니까 매일 같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쭉쭉쭉쭉 어떤 업데이트가 되거나 뭐 혹은 잘못된 기사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오류를 수정해드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매일 같이 들어보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섹터를 연속성이 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관점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연속성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이 언젠간 끝나겠죠. 그렇다면 그때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이펙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걸 좀 보셔야 되냐면요. 대체적으로 3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두고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3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 종목들을 봐야 돼요. 자, 우리 모건킴님께서 지금 B2가 사상 최대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게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제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었는데 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기대감이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뭐죠? 대기 자금이 연초 54조에서 이번에 86조까지가 넘어갔습니다. 86조에 육박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데로 빠진 게 아니고 그대로 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럼 그 대기 자금을 놨을까? 지금 시장에서 공략이 어려웠으니까 나중에 종목이 좋은 시장이 오게 되면 나는 또 매수를 해야지 라는 관점에서 냅뒀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이 지수 하방을 견인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또 조심스럽게 해봤던 거고 그리고 활동 계좌가 1억 개에 육박을 한다. 라는 부분은 일단 증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는 데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B2 같은 경우도 맞아요. B2 같은 경우도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분이지만 그 돈이 유동성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 유동성을 말씀드리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바로 B2하고 이거는 좀 번외긴 하지만 제가 이 경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여러분들 오바마 현인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현금 비중을 굉장히 역대 최대로 높였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계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펼쳤던 버크셔가 왜 자사주 매입을 안 할까라는 거예요. 주주환원 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주주환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버크셔도 자사주의 주가가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단기 채권으로 돌리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 두 번째가 유동성, 아니 B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오후 방송에 설명드릴게요. 비이성적인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비이성적인 시장.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체크하게 되시면 정말 시장이 비이성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반대 매매와 투매가 나오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하락장에서 많이 보이죠. 하락장에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상승장에서도 이례적으로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중소형주의 소외가 이어지면서 미수종목의 담보 비율이 떨어진 영향이 크게 된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사 내용이에요. 제가 기사 내용을 잠깐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반대 매매 금액이 162억 원을 기록. 지난 9월 29일 197억 원 이후 최고치이다. 지난 3일에도 143억 원 그리고 1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양일 모두 전날 코스피 지수 각각 2.78%, 1%대의 상승에도 통상적인 반대 매매 규모와 비교해서 크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전일 지수가 급락한 경우에 반대 매매가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하락 종목이 압도적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 주가가 하락을 했어. 하락을 해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오면 이해는 합니다. 그쵸? 이해는 해.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신용을 쓰신 분들의 반대 매매가 나왔구나.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반대 매매가 여러분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반대 매매가 이제 강제 매매잖아요. 청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투매를 불러일으켜요. 그쵸? 근데 이 투매를 불러일으키면서 주가의 하락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악순환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장, 약세장에서는 이해는 해. 왜 그런지. 그쵸? 그렇지만 지금 상승장인데 불구하고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는 얼마나 큰 변동성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경계에는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좋지만 좋을 거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시나리오를 갖추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투매가 나오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안 좋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오늘 눈에 보이는 게 뭐 블루엠텍 정도? 뭐 실적 좋은 이야기 나와가지고 올라간 거고 한미약품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있었고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하고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이 협상되면서 250에서 350달러로 협상을 하게 됐다. 마무리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건 근데 보면 단기적으로 대응 방법이 다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르다고 봐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약값 인하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 하락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비만 치료제 가격이 $1,000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50달러로 4분의 1 토막이 나면 4분의 1배로 줄어들면
그동안 비싸서 못했던 이 치료를 가격 진입이 장벽이 낮아지니까 비싸서 못했던 사람들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조금 주가 하락 압력이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뭘 해도 어떤 이유를 들어오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왜? 그냥 시장이 밀렸으니까.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오실 거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많이 빠져요. 그쵸? 지금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저도 지금 제가 코스닥 종목을,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버틸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코스닥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저 포인트 871.79포인트는 정말 지켜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마지노선을 봐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요. 오늘 좀 많이 뺍니다. 어려운 시장이죠. 재미없는 시장이고요.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짜증나는 시장이기도 하고. 최근에 올라갔던 우리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같은 장은 어려웠어도 그쵸? 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없으면 일단은 조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가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 같냐라고 말씀을 하면 지금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요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물론 반등이 끝나고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주도주는 반도체 쪽으로 잡을 게 맞습니다. 그쵸? 결국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맞아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맞습니다. 그쵸? 여기에 플러스 알파 2차 전지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그쵸? 맞아요. 4월 9일까지도 잘 견뎠는데, 그쵸? 그쵸? 조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쵸? 오늘 너무 과하게 좀 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버티세요. 잘 될 겁니다. 다만 무작정 버티는 건 안 되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고 바닥에서 다시 사는 방법도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손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열받고 화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5,000원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해도 5,000원입니다. 빼도 5,000원, 팔아도 5,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 B라는 종목을 매수하면 5,000원이에요. 똑같이.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산다라는 건 손절로 보지 마시고요. 종목 이름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수월할 거고 결국에 포인트는 코스피가 살아나려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바닥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위주의 종목을 사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코스닥도 반도체. 그러니까 주도주, 일단 여러분들 포트에는 주도주. 지금 시장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10분, 9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부분들만 몇 개 좀 챙겨 드릴게요. 일정에 대한 부분만 몇 개 챙겨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음,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활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식사 시간인데 식사하러 가셨을 텐데 이렇게 채팅 참여해 주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근데 오늘 진짜 오늘 너무한다. 너무합니다. 근데 꼬리 달아주고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죠. 자, 일정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불쌍합니까? 식사하고 같이 이 점심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고 방송한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안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종목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힘들겠죠? 근데 대부분 종목을 다 갖고 계실 테니까 똑같이 힘드실 겁니다. 물론 수익이 엄청나게 많아.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수 급락할 때 모두 다 수익 실현했어요. 정말 엄청 크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갖고 있던 시장 조금 밀렸다고 수익이 좀 줄어서 그래도 수익이니까 괜찮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이었다가 15,000원 되잖아요. 그러면 5,000원 잃은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심리예요, 여러분들. 정작 내가 산 건 10,000원인데 20,000원까지 갔다가 15,000원 돼버리면 5,000원 잃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크게 내셨던 분들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저도 급락장에 수익 실현 다 하고 최근 조정 줄 때 매수를 조금 해놨어요. 근데 그 종목도 수익인 종목도 있고 손실인 종목들도 있어요. 그쵸?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런 시장. 다 수익이었다가 줄어든 사람들도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힘내세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주식을 하루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주식 평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평생 할 건데 너무 일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뷰, 이슈에 대한 것들은 저와 함께 출근길 주식 같이 하시면서 제가 계속 공부시켜 드릴 거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일정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대한 모멘텀만 활용해도 괜찮을 거예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만 TSMC 10월 매출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중관세율 인하를 10% 인하를 하는 시간이고 현지 시간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회동을 갖게 됩니다. 실적 시즌은 다 뺄게요. FNF, LG생활건강 실적 발표, 두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클래시스, 하이브,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신택은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11월 11일 화요일 빼빼로 데이죠, 여러분들. 그날 집에 가실 때 꼭 빼빼로 하나씩 가져가시고 이날 중국 광군제가 열려요. 근데 광군제가 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관련된 정보도 그렇게 연속성을 보일 것 같지 않다라는 게 결국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중 정상회담이 한 번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도 실적 발표가 쭉 있죠. 쭉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간단하게 넘어가면 11월 12일 수요일 날은 핀테크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페스티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펙 월간 보고서 나올 거고요. 실적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13일 목요일 날 있고, 그리고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있기 때문에 1시간이 늦어지겠죠? 그쵸?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스타 개최도 합니다. 그쵸? 게임 관련된 종목들. 저는 게임 관련 종목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지스타 관련해서는 이슈가 나오고 있을 거고 다음 주 중에는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적어도 다음 주에는 진짜 더 장기화되지 말고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금요일도 신규 상장주가 있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딱 이 정도 일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코스피 지수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아까보다 좀 떨어졌으니까 하방이 조금 열려 있다. 그쵸?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래서 이거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밥맛이 없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힘내십시오. 그래도 우리 또 열심히 밥 먹어야 또 좋은 종목들을 같이 공략하고 수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기쁨은 같이 하면 배가 된다고 하고 슬픔은 또 같이 하면 반으로 된다고 하니까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 여러분들한테 힘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반도체를 사라라기보다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요. 결국 지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일반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이 올라가서 지수를 견인할 수가 없어요. 그쵸? 지수가 반등을 한다,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결국 대장주 위주에서 좋은 흐름이 나와줘야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않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일은 드물다라고 봐야죠.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수가 반등할 때는 여러분들 100% 올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포트를 나눠서 비중을 나눠서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담아놨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얘네를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확인하고 나서 소부장을 보더라도 보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이수페타시스, 심텍 다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4월 9일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갔어요. 대덕전자는 소부장주잖아요. 얘네가 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와중에도 올라가는 종목들 키 맞추게 해주면 너무 좋죠. 완전히 이상적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하려면 일단 주도주가 살아나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소부장도 좋아요.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수가 반등을 하기 위해선 대장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수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기술적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외인 매도, 달러 강세, 셧다운, 장기화.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다 알고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악재는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악재는 다 나와 있는 악재예요. 새로 나온 악재는 없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악재는 없어요. 아시겠죠? 다만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 왜 그래도 조정 단기로 보냐면 셧다운이 문제다? 셧다운은요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공화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어떤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중 정상회담 기싸움한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셧다운은 언젠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우리 연내 2번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연내 3번까지 합니까? 그쵸? 오히려 연내 인하 3번 해버리면요 시장은 경기 침체로 보고 더 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셧다운이 해결되면 고용 지표든지 경제 지표든지 이제 늦춰지지 않고 잘 나올 거고요. 그리고 AI로 인해서 뭐 감원을 했다? 이건 너무 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나중에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일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어쩌면 지금의 하락은 다시 뭐 좀 오늘 과하긴 하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아름다운 조정은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못되고 나쁜 조정은 맞아요. 그쵸?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 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금요일장이고 오늘 어제 미증시가 하락했던 것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그렇지만 예상 밖을 벗어난 하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정말 어렵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아침 7시, 7시 반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출근길 주식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에도 쇼츠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에는 꼭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등 나와주고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오늘 붉은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